어떤 일이 가냐? 집안에 유령이 있어요. 유령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구조 119 김홍성입니다. 하늘은 높고 알은 살찐다는 계절, 바로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숨가빴던 여름을 뒤로하고 차분히 자신의 주위를 정리할 시기인데요. 또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는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때 흔히 사용하는 이 예초기는 잘만 사용하면 아주 편리한 기계지만 자칫 방심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초기에 얽힌 사고, 전남 여수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도 잡을겠다. 아, 빨리 가라. 빨리 배.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누랑 안녕. 여보, 승만이하고 승철이는 학교 갔는가? 야, 그란디 누렁이를 꼭 팔아야 한다요. 당신도 참말로 나라고 저 정든 누렁이를 팔고 잡아서 그러겠어? 집에 돈 될 거이 저 누렁이밖에 없은 게 그러지. 팔러 가면 좀 아니냐? 목돈이 필요했던 김재호 씨였지만 아이들이 아끼는 누렁이를 팔러 나서는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놈이 안 갈라 그러네. 가자.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기 예척이 핫다 그놈 날이 날카롭네요. 근데 이거 얼마다요? 이게 45만 원입니다. 그동안 공사장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림을 꾸려왔지만 그나마 일거리도 떨어져 새로운 일을 찾아야 했던 김재호 씨. 네, 싼 거요. 이쪽에 중고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럼 이 중고는 얼마다요? 30만 원입니다. 국리 끝에 추석을 앞두고 예초기를 사서 본격적으로 벌초 일을 해볼 참이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개인데 벌초를 부탁을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개를 팔아가지고 예초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승만이 형제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누렁이와 놀 생각에 곧장 집으로 달려옵니다. 누렁이는 승만이 형제에게는 막내 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누렁이 어디 갔어? 누렁이가 엄마! 누렁이 팔았죠? 누렁이 데리고 와! 아버지 김재호 씨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습니다. 데리고 와! 네, 엄마! 우와, 날이 겁나 불게 생겼다. 그러다 다치면 왜 하려고 그냥. 여보, 나 시방 일 나가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시죠. 아니 좀 전에 밥 먹었는데 웬 도시락이 돼? 나중에 출출할 때 드실 참이요. 나가 가난해도 맘씨고 온 당신하고 아그들이 있은 게 행복하네. 아버지, 나도 갈티요. 그렇게 가고 잡냐? 그럼 가자. 갔다 올게. 빨리 와야. 응? 힘들지? 응?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으란 게.
어디 쫓아오려고 그랬었냐. 이제 다 와간다야. 아버지, 기계 무겁지라. 무겁긴 놈아. 아빠는 힘이 장사여. 가자. 누렁이 때문에 속이 상했을 텐데도 아버지를 걱정해주는 승만이 덕분에 김재호 씨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승철아, 꼭 눌러서 야물딱지게 밟아라잉. 요렇게랑이야? 아이고, 우리 아들. 꼭 밟아. 승만아, 이거 위험한 게 가까이 오지 말고 저 멀리서 아버지 하는 거 잘 봐야. 야. 그래요.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묘소라 풀들이 제법 길었습니다. 손에 익지 않은 예촉이라 아버지는 여느 때보다 긴장했고 예촉이 방향만 쫓다가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승만아, 아버지, 괜찮아요? 시동 좀 거야. 까먹어들. 아버지, 괜찮아요? 승만아, 너 집에 가라. 엄마한테 집에 가야. 알았어. 김재호 씨는 급한 대로 수건으로 상처 부위를 동염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엄마! 엄마! 몇 살이에요? 여기 누구 없어? 사람 살려주. 예, 그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것도 이성을 잃어버리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한 30분 동안 일절 아무것을 몰랐습니다. 엄마! 엄마! 못 담치 그런다냐? 진짜 아버지가 다쳐버렸어! 무엇이라? 아버지가? 심한 출혈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김재호 씨.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에도 출혈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이 있는데. 처음에 피가 많이 흘러서 옷을 바지를 벗어서 묶어도 진일이 안 돼요. 하지만 음료수는 지혈은커녕 상처 부위를 자극하기만 했습니다. 네가 119에 신고해라. 알겠지? 없냐고 형하고 아버지한테 갈 테니까. 어여. 예! 어떻게든 집 쪽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김재호 씨.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거 얼마짜린데 저걸 놓고 가. 두 다리를 지탱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예촉이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살아야지. 살아야 된다는 게 사나이 김재호가 사나이. 여보! 이게 무슨 일이냐? 나 죽는다. 여보! 괜찮어.
아이고 이래 어쩌고. 여기가 신관지점 맞는데? 여기 나와 있게 됐는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예. 아가씨. 여기 혹시 예치기 사고로 신고하신 적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신고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주위를 계속 찾아보다가 한 3바퀴 정도 더 돌았습니다, 주위를. 몸에 이러다 사람 잡겠네. 야, 수철아, 119에서 빨리 나가보래. 여보, 괜찮어, 여보. 이러다가 나가 참말로 죽을까봐 모르겠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요? 아버지! 이강산 100 여기 419. 네, 이강산. 419 현장 한지스포 도착했는데 신고자 보이지 않으니까 현장 확인 바람. 결국은 현장에 신고자가 내려오기로 했어요. 승만아야, 너가 수도 좀 틀어라야. 힘들 텐지 뭐 하려 그래요? 상처 부위는 깨끗이 씻어야지. 아이고, 괜찮겠어. 아이고. 얼른 틀어야. 김재호 씨는 피범벅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면서 아예 수도꼭지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처 부위를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상처를 모르시면 어떡해요? 운전 잠그세요. 네, 알았어요. 좀 살려주시오. 일단 사고를 당해서 출혈이 되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환자는 현장에서 움직이지 말고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 환자는 일단 사고 현장에서 집에까지 와서 그나마 거기에서도 가만히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부엌에 가서 아줌마하고 수도 호수를 가지고 그 상처 부위를 계속 씻고 있었기 때문에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출혈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붕대로 이렇게 드레싱을 해서 이게 유도를 해서 구급차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조금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세요. 자, 손 놓으시고요. 다 돼갑니다. 다 됐어요. 됐어요? 예. 자, 이송합시다. 자, 조심하세요. 수평 유지하시고. 아저씨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구급차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누구들은 집에 가 있거래. 여보. 자, 아저씨 조금만 참으세요. 구급차 다 왔습니다. 하나, 둘. 이날 사고로 김재호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일단 주변에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 사고 요인을 없앤 후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응급상식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많은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은 힘든 일과 슬픈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재밌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소개할 사례는 우리 총각대원과 예쁜 아가씨와의 아주 분위기 있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각대원이 상당히 마음을 부풀리기에 충분한 사례였습니다. 자, 재밌는 이야기 한번 보시죠. 학교 내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소문난 미녀 지영 씨. 이날도 수업이 끝나고 놀러 갈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지영아, 너 교수님한테 레포트 제출했어? 아차! 어떡하지?
나 내 정신 좀 봐. 나 이번에도 늦게 내면은 교수님한테 혼날 거란 말이야. 나 어떡하지? 같이 갈래? 얘는 같이 좀 가주라. 그래,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좀 챙겨. 같이 가줄 거지? 그래. 그래, 고마워. 빨리 와. 사고의 주인공은 키도 크고 상당히 성격도 활발하며 그리고 특히 그 미니스커트와 하이힐을 즐겨서 착용하는 그런 아가씨로서 성격도 명랑하고 활달하고 그 전라도 말로 하면은 좀 까불대는 그런 아가씨의 성격이었습니다. 야, 이거 조심해. 왜? 이거 사고 많이 나잖아. 그래? 응, 알았어. 저 교수님 리포트 가져왔는데요. 왜 이렇게 늦었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하고. 네. 가봐. 안녕히 계세요. 어이. 순식간에 발등이 낀 지영 씨.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날카로운 새는 살속 깊이 파고들기만 합니다. 이렇게 좀 해봐. 어떡해, 지영아. 어떡해, 말이 안 맞아. 갑자기 들이닥친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친구들. 어떡하지? 어떡하게 빨리 병원에 연락해야지. 빨리 연락 좀 해봐. 119가 빠르지 않냐? 119? 그래, 119로 연락하자. 빨리 연락 좀 해봐. 빨리 전화 좀 해보라니까. 난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에? 하필이면 이때? 저희 119 구조대원들은 항상 출동을 하다 보면 뭐 밤에 자다가도 출동을 나가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도 출동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장 힘들 때는 이렇게 늦은 식사 시간인데도 식사를 하다가 출동을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구조 출동이 저희 상황을 봐가면서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출동을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저희들도 괴롭고. 발이 아파요. 조금만 잡으세요. 저희가 안전하게 지금 신속하게 구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참아요. 2차 손상을 우려 에어백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올렸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고 결국 유압 스프레더와 드라이버를 이용 문을 들어 올려 발을 재빨리 빼냈습니다. 무사히 발을 꺼내고 응급조치는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 조심하시지요. 근데 어떡하지? 이건 경사가 급해서 들것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 업어서 이송 환자 구급차에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지 뭐. 업히세요. 네? 아, 내가 등에 업히라고 등을 대니까 상당히 당황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아마 본인은 미니스커트에다가 또 그 남자 대원한테 업힌다는 것이 상당히 부끄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에이, 뭘 그래요. 반장님 나이가 최고 많아 보여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가씨한테 직접 등에 업힐 대원을 고르라고 했죠. 간택을 기다리는 대원들의 가슴은 콩닥콩닥. 저기 저분이요. 저요? 여기 네가 업어. 빨리니까 네가 업어. 조심하시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날 사고의 앞권은 예기치 못한 데서 생겼으니 우리의 손대원 5층에서 1층까지 교활한 학생들 사이로 무거운 줄도 모르고 내려왔다는데
그때는 등에 환자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긴급을 요했기 때문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뭐 거짓말해. 그때 기분 좋았다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병원 가는 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가씨를 보니까 부끄러운 모양이지? 네, 관장님도 참 괜찮으세요? 네, 참을만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요? 저희들이 당연히 할 일인데. 제가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저 연락처 좀 가르쳐주세요. 에이? 연락처? 전화번호요? 아, 잔잔한 내 가슴에 파문을 일으키는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우리 그 손대원 연락처를 다 적어주고 주소나 전화번호를 다 적어주고 연락하기로 했는데 병원 치료가 끝났을 텐데도 지금까지 연락을 안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손대원 기다리다가 지금 얼굴이 반쪽됐습니다. 이 방송 보시면은 꼭 좀 연락 주세요. 할멈 나왔어. 배고프지? 잘 다녀오셨어요. 좀 쉬셔. 아니요. 할멈 좋아하는 새고기도 샀은게 나가 밥 금방 지을 것인게 쬐깐 기다려요. 권하지도 않아요. 힘들 텐데 좀 쉬었다 하지. 아니요. 쌀이 떨어져 버렸네. 방아를 찧어야 되겠구만. 거금도에서 70평생을 살아오신 박만효 할아버지는 자식을 모두 육지로 출가시키고 할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할멈, 나 유자밭에 좀 갔다 올라네. 유자는 잘 자라고 있어. 유자가 쑥쑥 크고 있으니까 올 좀 솎아줘야 되겠어. 어? 조심해서 댕겨오셔. 그래. 갔다 올게. 당겨오셔. 부부 금실이 유난히 좋은 할아버지 댁에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20여 년 전 수술받은 것이 잘못되어 할머니는 전혀 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저 왔어라. 어서 오셔. 그래, 식사는 하셨어? 아따, 우리 오라버니 살림 솜씨는 끝내준단께. 아휴, 나가 빨리 죽어 불어야 하는데. 워매미, 오라버니 들으면 큰일 나불어요. 그런 말은 하지도 마소. 나가 미안해서 못 살겠어. 요렇게는 꼼짝 못한 지 1, 2년도 아니고 벌써 20년이요, 20년. 유자 열매를 솎아내는 작업을 하면서도 할아버지는 집에 혼자 있는 할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마음 한켠에는 늘 할머니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벌레가 요렇게서 먹었다냐. 사실은 수학이 좋아야 될 텐데. 마누라가 배고플 텐데. 쌀이 떨어져 버렸네. 자네 시작하더라도 쬐끔만 참어 있어. 내가 금세 방아찌어 줄 텐께. 아까 먹던 찬밥도 남았을 텐데 뭐 어땀시 방아를 찢는다요. 자네한테 고슬고슬한 밥 해주려고 하는데 와 싫은가? 미안한게 그러지라. 미안하긴 젊었을 때 자네도 요렇게서름 한 일인데.
가까이에 정미소가 없던 터라 박만효 할아버지는 가정용 정미기를 들여놓고 그때그때 먹을 만큼의 분량씩만 정미하곤 했습니다. 잘 나오네. 그런데 잘 돌던 정미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정미기 안쪽에 나락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정미기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할아버지 벨트에 손을 대는 순간 영감, 뭔 일이라요? 영감. 그만 할아버지 손가락 2개가 절단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의무 위생병으로 해서 이가사 제대로 했습니다만은 피를 제해를 하려면 손을 기욱으로 올려야 된다. 만약 손을 다쳤을 때 기욱으로 올리면은 출혈을 하지 않다. 이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뭔 일이다요, 왜? 할멈, 싸게 택시 좀 부르소이. 어메, 그것이 비라요. 전화 번호가 몇 번이지라. 거기 전화번호 있을 테니까 찾아보더라고. 할머니는 이웃에 사는 신우이와 조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아저씨 쫓겨나 기다리시죠. 금방 올 텐데. 기다리시오. 빨리 와요. 빨리. 아이고 오라버니. 아이고 이것이 뭔 날벼락이다요. 우리 집에 얼음 있죠? 얼음이라구라. 손가락 상하지 않게 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한답게. 가게 있지라. 그럼 싸게 가더라고. 할멈 걱정 마시오. 나가 배운 것은 전할 텐게. 싸게 가더라고요. 아이고 어쩌구나. 아이고 어쩌구나.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도 할아버지는 절단된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얼음을 준비하는 침착함을 보였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어쩐디야.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다치셨어. 아이고 저 사람 환장한데.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서 내리시죠. 어서. 아이고.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배를 놓치고만 박만효 할아버지. 저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어쩐디야. 아이고. 한배 시간은 언제요? 아이고 1시간은 기다려야 쓰는데. 아이고 많이 아프요. 조금만 참으시오.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뭐 무슨 수가 없는가? 도서 지역에 있어서 여객선 외에 달리 배편이 없었던 터라 빨리 병원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배는 왜 이렇게 안 온디야. 너는 집에 좀 가만히 있으겠다. 몸도 성치 않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삼촌 걱정 마시고 얼른 가보시오. 할머 잘 있어야 될 것. 우리가 무사해야 할 텐데. 잘린 부위의 통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삼촌 배가 지금 왔어. 고통을 참으며 1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배가 도착했습니다. 철선에 가는 도중에
약 중반전도 아니고 약 35, 6세 되는 남자 청년 한 분이 저 옆으로 와서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크게 다쳤어? 거기 정빈이의 손가락 2개가 나가버렸구만. 그러면 119 연락했어. 119? 안 했는데. 그러면이랑 내가 연락 한번 해볼게라. 그래요. 좀 빨리 좀 해주시오. 119죠? 지금 사람이요 손가락이 좀 잘렸거든요. 예, 어디 부위가 절단되셨습니까? 예, 왼손 3, 4번이 절단되셨다고요. 예. 예, 지금 어디십니까? 예, 녹동항으로 나오고 계시다고요.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녹동항으로 나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접합수술 가능한 병원 좀 알아봐 주세요. 예. 할아버지가 탄 여객선이 녹동항으로 오고 있는 동안 항구에선 대원들이 대기 중이었고 한편에선 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공질병원이죠? 여기는 소방서입니다. 저희한테 그 손가락 절단 환자가 있는데 접합수술이 가능합니까? 고마워요. 차 왔네요. 얼른. 그래, 치료 잘 받아요. 잘린 부위 손가락을 응급조치를 잘 해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잘린 부위 손가락을 얼음봉지에 잘 넣어가지고 나오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잘린 부위를 응급조치를 하고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였습니다. 박만효 할아버지는 응급처치를 잘한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데다가 상처 부위 신경 손상이 심해서 안타깝게도 접합수술은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임금이 전화한다고 했는데 곧 오겠지라오. 치료받고 어쩌고 하면 시간 남게 조금 기다려 보시시오. 괜찮겠지라오. 어쩔 것이오. 형님. 아이고, 여보시오. 영감, 괜찮다요. 올해로 결혼 50주년을 맞게 되는 박만효 할아버지 부부. 이번 사고로 할아버지에게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인구 9,000명가량이 거주하는 고향 거금도에 구급차 한 대와 구급 요원을 배치해 섬 주민들이 구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람 말입니다. 글쎄요, 뭐 요새 사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그 TV나 영화 같은 데서 귀신이나 그 유령 얘기가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보면은 그 퇴마사라는 게 있는데 퇴마사라는 것은 유령을 퇴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올해 1구 국대상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퇴마사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감사합니다. 문산백수입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여보세요? 예, 당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얘기하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집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예, 당하지 마시고요. 그 위치가 어찌면 되죠? 저희 집 주소가요. 네. 강신빌라. 예, 강신빌라요. 예, 몇 동이에요? 3동. 예, 3동이요. 203호요. 예, 203. 예, 203호요. 굉장히 당황한 여자 목소리였는데 대개 저희들이 그 짐작으로는 부부싸움일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면서 짐작으로 아, 이게 참 부부싸움이겠구나. 네, 저희 왔습니다. 아저씨 여기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 무슨 일이에요? 저 너무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혹시 남편하고 싸우신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게 아니고요. 집안에 유령이 있어요. 예? 유령이요? 나
떨고 있냐? 여보세요? 유령 계세요? 유령이 어디 있어요? 저쪽 방 안에요. 방 안에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시커먼 물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 당시 심정으로는 그 혈압이 그냥 상승을 하면서 제가 뭐 머릿속으로 찬바람이 확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에이, 사람이잖아요. 아줌마 혹시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제가 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꾸만 유령이 있다 그러잖아요. 남편이요? 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 아저씨, 유령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잖아. 어디요? 저기. 유령이 뭐래요? 아까부터 나보고 오래. 지금도 있어요? 아깐 있었는데 이젠 사라졌어. 119가 오니까 유령이 도망갔다? 아저씨 술 마셨죠? 네. 동공이 좀 풀어진 상태였고 초점이 없었어요. 근데 환자가 헛것이 보인다고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응급의학에서 말하는 알코올 선망, 알코올 중독에 의한 선망 현상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자, 그럼 이 유령 소동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로 오늘은 잠깐밖에 안 마셨다니까.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그게 이상하단 말이야. 내가 술집에서 술을 먹는데 그 술 맛이 이상하더라니까.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술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오는데 환한 불빛이 내 몸으로 확 들어오더라고. 얼씨구. 이젠 변명도 가지. 아니,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런데 이 남자 누구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데 저리 가! 싫어! 오지마! 여보. 안돼! 저리 가! 여보. 저리 가! 정신 차려. 여보. 왜 이래요? 오지마! 도대체 왜 이래요? 여보. 도대체 왜 이래요? 정신 좀 차려봐요 좀. 정신 좀 차려봐요. 가기 싫어! 나가! 갈수록 태산. 아무리 취해도 이렇진 않았던 남편의 행동. 세댁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 믿을 건 119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말이죠. 그 아저씨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몇 가지 검사를 좀 받아보시자고요. 아니 괜찮아요. 이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병원에 안 가보셔도 되겠어요? 아니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럼 말이죠. 다시 그 아저씨가 이런 증상이 보이면 다시 연락을 주세요. 저희들이 일단 처출했다가 으시시했던 유령 퇴치 출동. 유령이 도망간 건지 헛것을 본 건지 하여튼 이날도 임무 완수.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119 구급대 생활하면서 처음 겪는 경우였고 등골이 오싹한 경우였지만 테마사 역할을 좀 톡톡히 해본 경우였고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시민들 곁에 119가 아주 가까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원생인 김광균 씨는 모교에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조교로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 뒤라 광균 씨는 주말 내내 시험지 채점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겨우 일을 마친 광균 씨,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태욱이구나. 그래. 낚시? 좋지. 그럼 어디로 갈까? 구터 낚시터? 그래, 거기 손맛 좋지. 그래. 그래, 그럼 거기서 보자고. 그래. 낚시를 가자는 친구의 전화에 광균 씨는 스트레스가 확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좋다. 하루 온종일 운전해서 피곤할 텐데 내가 운전해줄까? 자식, 면허증도 없는 게 그저 조교님은 편안히 계십시오. 낚시터에 도착하면 그때 깨워줄 테니까. 두 사람은 힘들고 피곤할 때마다 낚시로 스트레스를 풉니다. 아저씨! 고기 많이 들어왔나요? 아이, 그래요. 잠깐들 기다려. 이곳 낚시터에선 고기들을 미리 풀어두어 낚시의 재미를 쉽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친구 태옥 씨는 차를 세워두면서 1단기어를 넣어둔 채 내렸습니다. 그냥 여기 나와보니까 아직 사람 사는 것 같다.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 것 같다. 힘들긴. 기말고사라 바빠서 그래. 여기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오늘 날씨 좋고 술도 한잔 오늘 할만하겠다. 아유, 무슨 술이에요? 빨리 낚시 나갑시다. 야, 그래도 연대 나와서 한 잔씩 하는 게 좋지. 이상하다. 입질이 도통 없네. 그러게. 이곳이 고기만 낚시대를 들여온 지 2시간이 지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필래? 됐어. 광균아, 공부하기 힘들지? 공부는 뭘. 늘상 하는 건데. 니네 회사는 어떠니? 다들 그렇지 뭐. 야야야, 태우가 낚싯대. 고기가 얼마나 크면 낚싯대를 다 끌고 가냐? 이따가 주인 아저씨한테 건져달라고 하자 뭐. 야야야, 저기 사람 빠졌나 봐. 이거. 참. 이렇게 낚시 와서 술을 왜 이렇게 마셔? 미치겠네. 술 먹고 싶어서.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연속되었습니다. 아니, 낚시는 아직 무슨 술이야? 옛날부터. 2시간, 한 3시간쯤 지났을 때요. 친구 낚싯대가 입질을 하면서 낚싯대를 끌고 가더라고요. 고기가 아마 그놈이 향어였을 거예요. 향어. 힘이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낚시를 또 하고 앉아 있는데 옆에서 술 먹었나 봐요. 그 사람이 있다가 물에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둘이 웃었죠. 아니 무슨 낚시터에서 저렇게 술을 많이 마셔? 참. 그나저나 왜 이렇게 입질이 안 되는 거야? 원래 낚시라는 게 기다리는 맛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 말 들을 걸 그랬다. 어머님이 뭘 하시는데? 오늘이 4월 초파일이잖아. 그 방생에도 모자란 날 살상하러 간다고 아주 야단이시더라고. 오늘이 초파일이었구나. 야, 저 걸렸나 본데? 이야, 아주 큰 놈인가 본데. 야, 그런가 봐. 야, 천천히 당겨봐. 야, 큰 놈인가 본데. 그래.
조심스럽게 낚싯대를 당기는 순간 그만 낚싯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채는 순간에 낚싯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전 상황과 약간의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전에도 낚싯대를 끌고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이 물에 빠지고 일반적으로 낚시를 하다가 낚싯줄이 끊기면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날은 고기 다 잡은 날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날따라 춥고 힘들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어우 춥다. 야 태호가 내 낚싯대까지 네가 좀 봐줘라. 그래 알았어. 들어가서 좀 쉬어라. 내가 큰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해줄 테니까. 그래. 심신이 필요했던 광균 씨. 친구의 차에서 잠시 눈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춥지. 왜 이렇게 추운 거지? 감기가 걸리려나? 뭐 좀 덮을 거 좀 있나? 오월이었지만 제법 쌀쌀한 날씨였고 게다가 주말 내내 무리를 했던 탓에 감기 기운까지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히터라도 틀어야지. 이제 좀 따뜻해지겠지? 광균 씨는 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터라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시동이 걸리면서 트럭은 그만 앞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른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차는 그 당시에 물에 앞에 있는 앞부분이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 순간 저는 뭐 죽었구나. 순식간에 저수지로 빠져버린 차와 광균 씨. 차 안에 갇힌 광균 씨, 필사적으로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수압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약간 공포스러웠죠. 당황하고 그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순간순간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저도 그런 걸 목격했거든요. 먼저 부모님을 비롯해가지고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순간에 다 지나간 거예요. 내리에. 그리고 그때 그 기분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 빠질 때 기분이 막 지금도 생각하면 막 몸소리가 치는데 막 가슴 밑에부터 막 찡한 게. 광균아!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큰일 났구만. 광균아! 이게 무슨 광균아! 응? 아 저를 어쩌 차 안에 사람 다 죽은 거구나. 광균아! 그래. 야 답해도. 기다려봐. 수심이 깊어. 내가 119에다 신고를 올 때. 아니 그럼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요. 잠깐 기다려. 지금 신고하러 갔어. 잠깐 기다려봐. 구조구출동 두정동 군터나시도 익수사고 구조구 출동하세요. 구조구급 출동하세요. 트럭은 금세 저수지 밑바닥으로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차체에서 빠져나오려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는 광균 씨. 밀려드는 공포감과 함께 더 이상 숨을 참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수지로 들어서는 길이 좁아서 119 차량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수지 물이 탁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광균 씨는 더듬거리다 간신히 유리창 손잡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 창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일단은 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열리니까 수압 때문에. 그래서 윈도우를 열었는데 물이 들어온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 문을 밟고 올라왔는지 거의 본능적으로 나왔습니다. 본능적으로. 광균 씨의 말대로 거의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저기 용케 빠져나오는구만. 살았어. 용케 빠져나왔어. 괜찮은 거야? 야, 인마 괜찮아. 구사일생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은 광균 씨.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영할 줄 아십니까? 대원들이 다가왔을 때 광균 씨는 저수지로 추락할 때의 충격으로 멍한 상태였습니다. 조심하시고 대원들 있으니까 뒤로 뛰어. 조금만 감으세요. 사고자가 다행히 차량 밖으로 나와 상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차량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여 먼저 사고자를 먼저 구조해야 했습니다. 광균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차는 어떡하냐? 차 안에 있던 저만의 자료들, 뭐 그리고 기타 뭐 소지품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차가 빠졌으니까 차를 꺼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다행히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던 광균 씨는 저수지에 빠진 친구의 트럭이 걱정됐습니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대원들이 잠수를 했지만 시야가 혼탁해 견인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수지 안이 너무 탁해서 체인을 축에 걸어야 되는데 걸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 고리를 찾아서 걸어야 되는데 너무 탁해서 보이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손으로 더듬거린 후에야 마침내 체인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당겨주십시오. 진흙 바닥에 묻혀있던 바퀴가 서서히 빠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트럭을 끌어내는 것으로 그날의 사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죽음의 순간을 경험했던 김광균 씨.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학교에서도 멍하니 천장만 쳐다보고 집에서도 그냥 멍하니 있고 가끔 막 그때 순간이 기억나니까 앞으로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이제 주어진 생활에 충실히 하고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은 그때 생각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살더라도 밝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이 가을에 들녘에 나와서 이렇게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을 보니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시련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이 클수록 그 열매는 달달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이 가을에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고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긴급구조 119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전